예, 안녕하세요. 박희주입니다. 네. 오프닝 멘트가 너무 직설적으로 바른정당 남아 계신 분들이 섭섭하잖아요. 9명씩이나 절반은 안 되지만 예. 탈당했습니다. 그동안에 말로만 무성했던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오늘 9분이 이제 탈당 선언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정가의 빅 뉴스가 됐습니다. 네. 좀 예견은 돼 있었는데 예. 9명이면 뭐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 건가요? 7명도 얘기 나왔었고 뭐 10명 예. 이상 되는. 그 바른정당 내에도 예. 탈당파가 있는가 하면은 네. 그래도 당의 모양을 좀 지켜가면서 자강파라고 모색을 하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자강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뭐 예견했던 평론가들이 얘기했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12명 정도가 탈당해야지 예. 의석수를 넘어서 네네. 그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모든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예, 면모를 확실히 갖출 수 있었는데 조금 몇 명 부족해요. 아무래도 좀 바른정당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 좀 이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좀 관련돼 있는 분들은 아마 탈당을 시기를 조금은 좀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뭐 또 이 지형에 따라 약간의 탈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라는, 바른정당이 지금 극심한 좀 내홍에 좀 휩싸이는데요. 그게 제대로 이게 수습이 안 되면은 추가 탈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분석이 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정운천 의원하고 박인숙 의원인가요? 네네. 송파에 그 두 분은 일단은 한 달 정도 좀 수기를 거친 후에 네네. 전대를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예, 대표 출마를 또 맞습니다.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예, 있어서 예. 내용이 좀 아직 가라앉지는 않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당권 레이스가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네. 아니면은 이게 좀 극심한 파행이 될지는 좀 봐야겠는데 아마 뭐 정상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예상입니다. 일부는 뭐라고 하냐면 원대복귀했다. 네.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북에 특히 김무성 전 대표를 꼭 지명을 해서 그동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전 대표로서 사과를 하고 또 다음 총선에 이제 불출마 선언 또 정기 은퇴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서청원 최경환 못지않은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김무성 대표 등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탈당 선언 또 곧 있으면 입당을 할 텐데 입당을 하면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분열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고, 네네. 그 어찌됐든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아직 제명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서로 네네. 어떤 이쪽만 책임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예. 당 내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 또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난번 총선 때 네. 뭐 나르샤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옥새 파동이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책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론된 분들이 사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입니다. 자, 그럼 바른정당 입장 한번 들어가 보죠. 바른정당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네. 이게 이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예. 이뤘잖아요. 국회법상 지금 원내 교섭단체는 예. 20명 이상으로 좀 돼 있는데 오늘 9명이 탈당을 해서 네네. 지금 현재 11명으로 이제 국회법상 교섭단체 지위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상실이 됐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일단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이제 그 국회에 대해서 각 정당별로 교섭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면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 내에서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의 고지에 못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음. 없고 이제 소수당으로 이제 전락이 되고 또 국회 내에서의 사무실 또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는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도 그렇고요. 대폭 이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 바른정당에 대한 논평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비춰지지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 국민의당과 함께 네. 어떻게 보면 그 의석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중간에 지렛대 역할을 뭐 상당히 좀 했거든요. 네. 인사청문회 등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못하게 좀 되는 거죠. 이제 청와대도 구조상. 초청 못 받겠네요. 초청은 이제 뭐 정무적인 판단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네. 뭐 교섭단체로서는 이제 초청을 못 받겠죠. 자격이 못 되겠죠. 예. 국민의당은 좋아하는 것 같던데. 국민의당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신경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원내 일당 지위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내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 일부는 뭐 민주당하고 좀 연대를 넘어서 뭐 통합 얘기도 나오고 또 입당도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또 불거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네네. 이런 좀 원색적인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이죠. 예. 이런 걸 내비쳤는데 저 어찌됐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제1야당으로서의 네네. 이제 지위가 더 강해지고 또 여당과의 어떤 1대1로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프레임에 허우적대서 제 역할을 좀 다시 못했는데요. 이제 뭐 완전하지 않지만은 9명이 만약에 입당을 한다면은 네네. 선명한 제1당으로서 네. 민주당과 같은 명확한 그 여야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좀 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명분 없이 또 좀 야합이다. 네네.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게 이게 국민 정서에 맞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당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네.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국민들은 그 여러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굉장히 싸늘한 사실 시선입니다. 이게. 그 나갈 때 저도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봤는데 다들 무릎 꿇고 네네. 이렇게 참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노라. 예. 국민들이 지지해달라 이렇게 그 1년 전인 것 같은데. 바른정당이 예. 자유한국당을 탈당하면서 네. 창당의 명분이 진정한 보수의 그 길을 좀 걷겠다라고 네. 했는데 오늘 9분 탈당을 하는 그 탈당의 변이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된다. 네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명분이 많이 약해 보입니다. 아니 그 김무성 의원이 탈당 안 하겠다는 사람 데리고 나가가지고 유승민 의원한테 꼬셨다는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데리고 나가가지고서 네. 본인이 먼저 원대 복귀를 했어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만 혼자 남았어요. 네네. 자 앞으로도 계속 혼자 남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유승민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바른정당의 그동안의 창당 그 가치를 내세웠던 거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고난의 길을 가겠다. 예. 근데 정당 정치는 때든 무리로서 이렇게 그 뜻을 좀 실현하기 때문에 단지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아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게요.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뭐 뽀뽀까지 하면서 네. 뭔가 안 맞나 봐요. 두 사람 코드가.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동지라고 하는데 예. 너무 원칙을 내세우다 보니까 다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아마 미래를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유승민 의원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어떤 뭐 환경이 좀 바뀌면은 뭐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복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봅니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련돼서 공천 관련돼서 이게 탈당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뭐 그것 부분도 있고요. 선거 또, 대비용. 예. 제일 큰 거는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중요하게 하는 만큼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과연
바른정당의 힘으로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느냐. 오히려 이제 지방선거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바른정당이 고사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좀 굉장히 좀 우려감이 사실 있던 게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네. 전환이 되면서 또 이제 국민의당도 여러 가지 복잡해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간 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남아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지금은 뭐 정책 연대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안철수 대표가 되면서 또 예. 그 이후의 행보는 그 바른정당과의 어떤 정책연대 또 그 이상의 거를 좀 많이 주창했는데 네. 오늘 9명의 좀 탈당으로 인해서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좀 퇴색이 된 그렇게 입지가 좀 아무래도 좀 축소가 되고 박지원 대표가 상대적으로 당내에서 좀 목소리가 좀 커지는 그런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헛발질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글쎄 박지원 대표가 노회원 정치인으로 많은 뭐 언론 또 뭐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전국을 잘 읽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판단력, 예지력은 뭐 우리나라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상당히 손꼽히는 그런 분으로 좀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으로 한번 와서 지역에도 네네. 지금 바른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고 또 원외지만 지역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움직임은 지금까지는 예.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탈당 선언으로 인해서 네. 지역의 움직임이 좀 관심거리인데요. 아직 동참한다는 예. 건 없죠. 아직은 없고 네. 오늘 이제 9명이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이후에 원외 위원장들의 움직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좀 달리 유승민 의원처럼 이제 자강파에 또 동조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상당 부분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던 몸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 탈당하셨던 분들의 입장에 많이 좀 동조해서 시기의 문제이지 아마 같이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갈 자리가 없는 분들만 남아 있고 갈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고. 네네. 근데 지금 대전 지역에서 네. 갈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원래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서 그쪽으로 가신 것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탈당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제 당대당 합당이면은 제일 걸림돌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합당을 해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은 한 자리인데 2명, 3명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자리를 어떻게 교통정리할 건지 또 늘어나는 사무처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가 가장 큰 합당의 좀 걸림돌이거든요. 아마 탈당하고 입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당하는 거하고 좀 뭐 성질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입당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당내에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둥지를 좀 정상적으로 좀 틀지 요거는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에 전투력 있는 바른정당 원외위원장이 지금 현재 대전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국적으로도 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인데 뭐 정치력이 대전도 있다든지 예외가 뭐 아닌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 아무래도 대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 있는 분이 이렇게 탈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좀 크게 긴장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당으로서 전투력 있는 분이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원외위원장 부분은 그렇지만은 목소리가 내년 없잖아요. 성명도 없고 지금 현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탈당 오늘 했기 때문에 네네. 이후의 추이는 또 지켜봐야 되고 또 역풍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언론들이 같습니다. 이상하게 좀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 보수 언론들 속에서 막 뭐 보수 통합에 의한 기치를 걸었다 뭐 네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예. 위적 청산이 이루어졌다 뭐 박근혜 탈당시키고 뭐 그랬었다고. 어디 것만 주로 보신 거예요? 저는 거꾸로 봤는데 좀 부정적인 여론을 저는 많이 봐가지고 네. 명분 없는 뭐 그렇지 않냐. 어쨌든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 여론도 있고요. 네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11월 1일하고 2일 날 네네. 그 지금 세종시 이슈라고 해서 네네. 좀 한국당에서 강하게 충청 또 홀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세종시에 대해서 지금 현 민주당이 제 목소리 못 내고 예, 못 내고 예. 있다. 문정부가 지금
세종시에 대한 그 의지가 없는데 예. 예, 어떤 내용이죠?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제 대전 시당뿐만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당이 이제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원 내용이 빠졌다. 네. 충청도민을 우롱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성명을 좀 강력하게 냈는데요. 네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현 민주당이 과거의 역대 선거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활용을 했고 또 실제로 선거에서 많은 이제 도움을 좀 받았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막상 정권을 좀 잡고 난 다음에 이 의지가 상당히 좀 퇴색하는 듯한 그런 좀 행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무총리의 발언, 또 광화문 우리 또 청와대,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아예 삭제가 된 부분은 과연 그동안에 민주당 정당이 민주당 정부가 네.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그런 순수성이 과거에 있었느냐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좀 상황입니다. 지방분권 로드맵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지방자치회 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여수에서 하신 발언이잖아요. 네네. 근데 행정수도는 뭐 이것과는 다르게 뭐 가는 거라는 게 좀 기분 깔려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개헌에도 좀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것들을 정부에서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가고 있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뭐 그렇게도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중요한 거는 정권 잡기 이전하고 또 이후하고 행정수도, 세종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화됐고 또 그로 인한 우리 충청도민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좀 지켜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네. 대전 아직 안 오셨죠? 아직은 안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광주도 식으로든 가고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좀 해서 네. 지금 상당히 마음이 상한 충청도민의 마음을 한번 좀 어루만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충청도민의 뭐 그런 희망과 달리 간다면은 가까이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폭발력이 가질지 모르는 상당히 좀 휘발성 강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지역 감정 예. 선거 때는 많이 왔었어요. 뭐 지역 감정은 아닙니다. 최초에 우리가 이제 행정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200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역풍을 받고 지역에서 역대 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실패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고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약으로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추진할 만큼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의지를 재천명하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후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국민들이 특히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분개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 어찌됐든 그 위원장 박봉계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예. 아마 수습을 좀 하려고 좀 그런 발언을 하신 것 정치 같은데요. 공세다 이거 예, 예. 정치 공세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네. 충청도민들의 어떤 뭐 상당히 좀 마음 상한 그런 거를 좀 수습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차단하기 위한 수습하기에는 좀 미흡한 조치인 것 같고 좀 더 좀 강력한 의지 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몇 번 모임도 있었고 네네. 위원장들 모임에서도 또 선언도 하고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 모여서 또 그 선언도 하고 그랬죠. 네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어떤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그걸 추진한 핵심 정권 내부에서 이게 사실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역의 그 우리 민주당의 의지하고 많이 좀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서로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네네.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게 전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뭐 이렇게 거스를 뭐, 수 없는 예. 대세입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게 있으니까요. 네네. 예, 시간도 뜹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네. 다른 때보다 조금 피곤하신 이유가
혹시 매일 아침 인사 약속을 지키시냐고 예, 이제 제가 오늘로서 이제 예. 18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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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침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팡팡뉴스를 통해서 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왔는데 예. 오늘 사실 좀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벌써 피곤하면 안 되는. 맥을 좀 못 추고 있는데요. 예. 좀 더 심기일전해서 예. 내일부터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바른정당 9명이 탈당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